자치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만료를 앞둔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양천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벚꽃과 함께하는 은평의 봄 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일주일간 불광천변에서 열립니다.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다비치, 윤도현 밴드 등 인기 가수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네, 양천구에서는 앞서 안전진단을 탈락했던 목동 9단지와 11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울시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020년 2차 정밀안전진단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예비 안전진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안전진단 비용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통상 1000가구를 기준으로 약 3억 원이 필요한데 비용을 모금하는데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시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예전처럼 2차 적정성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대충 기간이 6개월 안팎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딴 단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재건축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해당 단지와 협약을 맺고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후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주민동의서와 협약서 양식 등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취재 결과 목동 9단지는 오는 7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곧바로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에 나설 계획이지만 11단지는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한이 다음 달에 만료됩니다. 양천구는 최근 서울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기재 구청장입니다. 예, 우리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투기 수요와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한 애초의 목적,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4월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건데 실제로 지정 당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면 지정 이후에도 가격이 급격히 올랐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는 또 금리 인상이라 경기 변동 상황 때문에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부동산 값이 잡혔다 혹은 가격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최근 서울시에 해제를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말이 토지거래 허가지 이게 6제곱미터 즉 한 2평 정도 되면 토지는 거래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 2평 정도를 로 했다는 거는 결국 이제 아파트를 거래를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이 토지 거래 허가지 주택 거래 허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주택 거래를 허가받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옛날에 나치나 가능하던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도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집값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부동산 값을 잡았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이고요.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잡은 거는 거래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도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허가 지정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4분의 1로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 정도로 거래량이 위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준다고 해서 그게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주는 가운데도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어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현재 집을 청산하고 다른 데로 이주하려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 이전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의 가격 통제 수단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고 그에 대한 효과도 없기 때문에 빨리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목동을 비롯해서 양천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시장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구정의 목표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저희가 목표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거래를 너무나 급격하게 묶여 놓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주 이전의 자유나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양천구는 지금 목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지역에서 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빨리 이런 그 부동산 하향 국면 속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 정비구역 수립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를 해서 이 낡은 도시 환경을 새로운 미래 도시로 좀 바꿔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었습니다. 불광천 벚꽃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일주일간 펼쳐집니다. 은평구는 4월 2일 벚꽃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8일까지 일주일 동안 벚꽃과 함께하는 은평의 봄 축제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축제 첫날인 2일에는 벚꽃 마라톤 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불광천 변에서 열리고 주말에는 인기 가수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축하 공연은 불광천 수상무대에서 진행되는데요. 7일에는 지역 예술단체와 윤도현 밴드가, 8일에는 박상민, 신유, 다비치 등이 출연합니다. 마라톤 대회 등 불광천 벚꽃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은평구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경우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0,000원씩 장려금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비해 퇴직금 등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 제도인데요.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987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구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1,000여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 저소득층일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우울증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최하위 계층이 32.8%로 나타나 최상위 계층 13.4%보다 2.4배 높았습니다. 불안장애는 46.5%와 27.9%로 격차가 18.6%포인트로 나타났고 자살 생각은 최하위 계층이 24.1%로 최상위 계층 6.7%보다 3.6배 높았습니다. 양천구가 목동 공영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오는 31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검사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목동 공영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의 하루 평균 검사량은 운영 첫 달 200여 건에 달했지만 최근 한 달간은 3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에 따른 검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양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부터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양천공원에서 벼룩시장을 엽니다. 올해는 다음 달 8일을 시작으로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5월과 6월, 9월,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모두 5번 열릴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장터에선 신년 동업무 보고회에서 건의됐던 중고 물품 무료 나눔 부스도 시범 운영됩니다. 장터 취급 품목은 생활용품, 의류, 문화용품, 주방용품 등으로 먹거리 판매는 금지됩니다. 양천구는 4월 장터에 참여할 물품 판매 희망자 100팀을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사전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은 구청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됩니다. 양천구는 어린이 동반 참여팀 20자리를 우선 배정하고 선착순으로 그늘막 텐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봄을 알리는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줬습니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또 겨울부터 이어지던 가뭄도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최대 30mm의 봄비가 내리면서 농가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됐죠. 이처럼 봄에 내리는 비는 황금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산불 예방과 가뭄 해소 등으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봄비 1mm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고성, 속초 산불 등이 심각했던 2019년 전국의 산불을 분석해봤습니다. 만일 비가 내렸다면 하루 최고 121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물기를 가득 머금은 나뭇잎에 불이 붙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적신 봄비의 가치 어마어마하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순천시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람회 홍보에 나섰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전남 방문의 해 서울 페스티벌에서 시민과 출향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박람회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보 부스에서는 빅체인지 10을 중심으로 박람회를 알리고 공식 SNS 팔로우와 연계한 캡슐 뽑기를 통해 박람회 굿즈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순천역에서 내려서 5분 거리에 있는 동천 테라스역에서 배를 타고 2.5km 구간을 20분간에 걸쳐서 정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원 드리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힐링하고 쾌유하고 회복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